인생의 로드맵을 다시 짜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올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입니다. 노트 한 장을 펼쳐보고 아이패드, 노트북, 그리고 공책에 적어도 좋아요. 2025년 땡땡 올해의 키워드를 적어보는 건데요. 빈칸에 솔직하게 내가 넣고 싶은 한 단어, 한 문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생존, 레벨업, 변화, 버티기, 성장, 어떤 표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이요, 올해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보여주거든요. 와, 나 올해 아무것도 못하고 정체된 줄 알았는데 그래도 힘든 와중에 정말 잘 버텼네? 생각해보면 정말 천만다행이다. 감사와 안도의 감정도 느껴보세요. 별거 아닌 이 한 문장이요, 나의 자부심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또 내년을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니까요. 한번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올해를 마무리해봅시다. 두 번째, 잘한 일 3가지, 아쉬운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 자꾸 못한 것만 떠올리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잘한 것 리스트를 작성해봐야 해요. 올해 내가 잘한 3가지, 나에게 아쉬웠던 3가지 일을 나란히 적어보면요. 아, 그래도 올해 내가 빈손은 아니었구나, 이런 감각이 딱 들어오게 되고요. 아쉬운 부분은 내년 계획에서 보완 포인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과정의 진짜 의미는요, 나를 채찍질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될 거예요. 저는 올해가 진짜 아쉽지 않을 정도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도 쭉 적어보니까요, 아쉬운 일보단 잘한 일이 조금 더 많다. 그래서 나 올해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내년에는 절대 가져가지 않을 습관 3가지를 리스트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목표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할 일을 늘리기 전에 그만할 일을 줄이지 않아서거든요. 2026년이 오기 전에 버릴 습관 3가지. 예를 들면 침대에서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 보고 12시에 잠들기, 무의미한 만남, 약속 계속 잡기, 불안할 때 쇼핑 앱 켜서 충동 구매하기, 이런 버려야 할 습관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요. 이 중에서도 당장 이번 주에 내가 한 가지 버릴 수 있는 것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저도 잠자기 전에 휴대폰 멀리 두고 자기 전까지 일하지 않기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렇게 해두면 뇌가 훨씬 더 빨리 기억하고 적응해둔다고 해요. 네 번째는요, 내년을 이끌 테마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새해만 되면요, 목표를 막 10개, 20개씩 정하는데요. 사실 방향을 잡아주는 건 숫자 목표보다 테마예요. 예를 들어서 회복, 단순함, 실행, 건강, 관계, 내실. 이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드는 키워드를 테마로 골라서 다이어리 첫 장에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2026년 나의 올해의 키워드는 땡땡땡이다. 이 키워드가 있으면요, 선택의 순간마다 의외로 정확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건 내 올해 테마 맞지 않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서 순간의 선택에서 결정이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해요. 5번째는 몸, 일, 마음, 이 3가지 영역에서 루틴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먼저 몸, 하루 10분 스트레칭,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업무 시작 전 오늘 할 일 3가지 적기, 마음,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이런 식으로 진짜 현실적인 것 5분, 10분 안에 끝내는 것만 고르세요. 대단한 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나를 잘하는 사람으로 설계하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의지 박야가라서 깜빡깜빡한다 하면은 크게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주세요. 6번째는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딱 3명 챙기기입니다. 연말 되면 단체 카톡방에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 그냥 쓱 던지고 끝낼 때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노트 한 켠에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2025년에 나에게 가장 고마웠던 사람 3명.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 연인,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친구, 회사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 옆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올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반대로 해주고 싶은 것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힘들 때마다 시시콜콜한 내 전화 받아줌, 엄마에게 따로 시간 내서 밥 한 끼 대접하기, 연인,
내 결정 존중해주고 기다려줌, 손편지 한 통 써서 마음 전달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연말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실제로 해보는 게 포인트예요. 따로 만나서 밥을 사든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든 진정성이 느껴지는 방식이면 충분하고요. 의외로 정말 둘도 없이 가까웠던 사이가 연말쯤 되니 서서히 멀어져 있기도 하고, 너무 익숙해서 앞으로 평생 내 곁에 머물 것 같이 느껴지는 가족이나 연인에게도 어느덧 소홀해졌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는 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이기도 하거든요. 연말에 이렇게 세 사람 꼭 떠올려보고 고맙다는 말 전해보는 것 추천드려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버티게 해줄 마음의 자산이 될 겁니다. 7번째는요, 미뤄둔 일 15분짜리 버전으로 실행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 읽어야지? 와, 저 올해 진짜 책 하나도 못 읽었어요. 책 지금 당장 한 장만 읽으세요. 운동해야지. 헬스장 갈 시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상 잠깐 멈춰두고 일어나서 맨몸 스쿼트 10개 하세요. 중요한 건 마쳤다가 아니라 드디어 시작했다라는 경험이에요. 우리 뇌는요, 이미 한 번 해본 행동을 훨씬 덜 두려워한대요. 연말에 그 첫 경험을 만들어두면은 새해에 또 다시 시작할 때 몸이 기억하고 내년의 시작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웜업과 부스팅 저와 함께해요. 8번째는요, 올해 나의 경제 상황을 한번 현실적으로 점검해보는 거예요. 자기계발이라고 하면 책 읽고 운동하고 루틴 만들기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진짜 불안해하는 건 통장 잔액이랑 앞으로의 돈 흐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말에 꼭 한번 숫자로 보는 나의 1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트 한 페이지에 이렇게 4칸을 나눠서 한번 적어보세요. 올해 내가 번 돈, 올해 내가 쓴 돈, 매달 나가는 고정비, 그리고 내 통장 잔액.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 진짜 왜 이렇게 돈 못 모았지? 하면서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황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줄 적어보세요. 2026년에 나는 돈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 예를 들어서 카드값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매달 직접 확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충동 구매 대신 진짜 나를 도와주는데 지출을 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요. 경제 상황 한번 싹 정리해두면요, 새해 목표 세울 때 훨씬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무조건 1억 모을 거야, 이런 구호 말고요. 매달 고정비를 내가 10만 원씩 줄여서 ETF 또는 적금 하나 들 거야. 이렇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계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자기 개발에 내 마음, 내 몸도 중요하지만 꼭 숫자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도 함께 들어가셨으면 해요. 그래야 우리가 또 내년의 나를 조금 덜 불안한 어른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자산을 불리는 꿀팁도 곧 달아볼게요. 그리고 9번째입니다. 1년 후 나에게 편지 쓰기. 여러분 스스로 편지 써보셨어요? 저는 수십 년째 저에게 써내려가는 노트가 한 건 있는데요. 2026년 12월 나에게 라고 적은 다음에 지금 나는 어떤 마음 상태고 어떤 게 불안하고 사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솔직하게 작성해보는 거예요. 이거 조금 오글거릴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일기장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해봤는데요. 정말 효과 100% 만점입니다. 와, 나 그때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여기까지 와 있네? 라는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요. 나는 어떻게든 일어나고 성장하고 이겨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막 대견한 마음이 들어요. 5년 후, 10년 후에 이렇게 펼쳐봤을 때 이땐 이랬지 하면서 그때 그 치열한 고민과 선택했던 순간들을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게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겨요. 이거 꼭 추천드려요. 마지막 10번째는요, 나만의 연말 의식을 만드는 건데요.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 작은 의식 하나를 정해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연말에 꼭 혼자 호캉스를 가서 1년 날 회고하는 시간 가지기, 아니면은 하루 대청소를 싹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 모두 기부하기, 새 침구로 바꾸고 깨끗한 상태로 새해 맞이하기, 이런 것들이요. 저는 실제로 연말 마지막 일주일간은 일생 고공표, 10년 실행표, 1년 계획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게 모두 지켜지진 않지만 계획을 한 게 얼추 방향성은 맞더라고요.
뇌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한 챕터가 끝났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의식 있는 마무리와 시작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답니다. 혹시 제 일생고공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달아둘게요. 오늘은 연말에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기계발 루틴 10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너무 많다고요? 다 따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나도 오늘 당장 해본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잖아요. 이제는 못한 나를 혼내는 연말이 아니라 앞으로 잘해볼 나를 응원하는 연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의미 있는 연말 알차게 한번 채워봐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내년의 나를 위해 어른이의 성장을 응원하면서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